자, 봅시다. 쉽죠? 자, 연산에 있어서 독립이면 조건부 뒤쪽을 지우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PA는 5분의 1이고 PB는 4분의 1이에요. 자, 얘는 교환법칙 써주면 B-A라고 할 수 있지. 그럼 B쪽 사가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PB에서 교집합 빼면 되죠. 근데 우리가 교집합은 독립일 때 둘이 곱해서 구하니까 20분의 5 빼기 20분의 1. 자, 이렇게 바로 끝내셔야 되고. 되죠? 24번 해보세요. 요것도 쉬워요. 문제만 길 뿐. 자, 봅시다. A 학생이 심사위원 B씨한테 평가를 받는 거고요. 문제에서 2차 오디션을 치를 확률을 물어봤는데 2차 오디션은 언제 치르냐면 심사위원 한 명만 통과를 결정하면은 2차 오디션을 치른다고 했어. 그래서 얘가 통과를 결정하고 얘가 불합격을 결정하던가 얘가 불합격을 결정하고 얘가 통과를 결정하면 2차 오디션을 치르는 거예요. B가 통과를 결정할 확률 3분의 1. 그럼 B가 불합격을 결정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고 얘는 4분의 1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럼 불합격을 결정할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자, 이렇게 더해주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야.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도 이제 글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거. 됐어요? 너무 쉽죠? 문제 이렇게 길어. 그 다음 25번 해보세요.
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수를 선택하는 시행이야. 그러면 일단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12개일 거 아니에요.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 그치? 그럼 니들이 PA를 구하든 PB를 구하든 PA 교집합 B를 구하든 밑에 계속 12가 들어가거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PA가 뭐 4의 약수니까 1, 2, 4니까 12분의 3 해서 뭐 4분의 1 뭐 이런 것도 계산이 가능한데 어쨌든 A, B가 독립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은 독립 판정 방법을 쓸 거 아니니 잘 봐. 이 확률로 된 문장을 경우의 수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아니면 얘는 그냥 4분의 1로 써도 되고 양변에 NS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잖아.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사건 B를 조사해서 원소의 개수로 문제를 풀어내시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아시겠죠? 자, NA는 아니 A 집합은 1, 2, 4니까 이제 B를 조사할게. 자, K가 1이면 1 이하이고 1과 서로소인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1과 1은 서로소냐? 맞겠지? 왜냐면 서로소의 정의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니까 자기 자신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A 교집합 B는 1. 근데 지금 NB랑 NA 교집합 B랑 4배 차이 나야 독립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2면 2 이하이고 2와 서로소인 사건 1, 2. 그럼 교집합도 1, 2지. 그 다음에 3 이하이고 3과 서로소인 사건 1, 2, 3. 교집합은 1, 2. 그 다음에 4 이하이고 4와 서로소인 사건 1. 하나 더 찾아봐. 3 4 이하이고 4와 서로소 1, 2, 3, 4 중에 서로소인 거 고르면 돼. 사랑. 그 다음에 5 이하이고 5랑 서로소. 아직 요거 만족되는 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B. 근데 지금 보니까 B가 원소가 좀 많아야겠다. 얘랑 4배 차이 나려면, 그치? 1, 2, 4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해보자. 6 이하면서 6과 서로소니까 얘는 안 볼게. 그 다음에 7 이하면서 7과 서로소. 오, 다야. 7 빼고 다네. 7이 소수니까, 그치? 근데 교집합 이렇게 3개잖아. 그러면은 안 되죠. 교집합의 4배에서 비해야 되는 거니까. 또 교집합이 너무 많아도 안 되네. 8 이하면서 8과 서로소 1, 2, 3, 4, 5, 6, 7. 근데 이때 교집합이 나왔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1, 2, 4랑 겹치는 거 찾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딱 4배 차이 나지? 요거 확정. 9 이하면서 9와 서로소 3, 4, 5, 6,
7, 8, 9. 근데 얘는 교집합이 너무 많다. 안 되고. 그 다음에 10이면 B가 12 하면서 10과 서로서 1, 2, 3, 4, 5, 6, 7, 8, 9. 얘도 되네. A 교집합 B가 1. 자, 10 되고. 11 안 될 것 같네. 왜냐면 11은 얘가 원소가 너무 많아서 교집합이 많아지면서 4배가 안 될 것 같아. 12면 1, 2, 3, 4, 5, 6, 7, 8, 9. 구조가 거의 비슷하네. 됐어요? 80, 10. 30.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민상이 왜? 응? 11일 때 된다고? 근데 10일 되는데 왜? 10일 안 돼. 10일은 안 돼요. 11과 11은 서로소가 아니야. 1과 1은 서로소지만 11과 11은 서로소가 아니다. 12랑 11? 12랑 11은 서로소지. 근데 11을 왜 보니? 여기 때 얘기하는 거지? 11일 때. 그러니까 11을 여기다 왜 넣냐고. 11 이하인 원소를 보는 건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12를 다 왜 안 봤어? K는 12일 때. 여기 11도 넣어야 된다고? 그러네? 답 뭐야? 답을 안 봤어. 답은 30인데 지금 답이 뭐지? 가만히 있어보자. 80, 80, 12가 맞긴 맞네. 1, 5, 7, 11이네요. 9는 안 된다. 그지? 9랑 12랑 공약수가 3이니까. 요거 얘기한 거야? 네, 요거랑 11, 12가 요건 줄 알았어. 됐어요? 이렇게 해서 3개.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마지막 유형 8번 봅시다. 자, 이거는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조건부랑 좀 섞여 있는 문제가 있으면 좋겠다. 자, 26번은 안 할 거고, 자, 27번 해보세요. 안 푼 건 집에서 해볼 수 있어서 안 하는 거야. 요 27번 문제는 만약에 9가 있었으면 문제가 되게 어려울 뻔했어요. 자, 3, 4, 5, 6, 7, 8 중에서 이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는 시행을 하는 거고, 이제 첫 번째 꺼낸 수를 A1, 두 번째 꺼낸 수를 A2 뭐 이렇게 하는 건데, 9분의 어쩌고가 자연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는 분자를 9의 배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9는 소인수 분해하면 3제곱이니까 얘네들이 3이라는 소인수를 적어도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3, 4, 5, 6, 7, 8 중에서 3이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는 숫자는 3이랑 6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3 또는 6이 2번 이상 나오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3 또는 6이 나올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 6분의 2잖아요. 맞죠? 그럼 6번의 시행 중에서 뭐 이 사건을 내가 A 사건이라고 하면 A가 2번 이상 일어나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걸 계산 안 합니다. 한 번 일어날
확률하고 안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더해가지고 뺄 거야. 되죠? 3분의 1 하나, 3분의 2 5개, 여기에 60, 밑에 건 3분의 2 6개 더해줄게요. 729분의 32 곱하기 6이고 얘는 729분의 64야. 그러면 32가 8개. 되고 계세요? 그럼 위에가 28승이니까 256. 얘가 답은 아니고 1에서 빼주시면 이제 이 확률이 나오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3으로) 약분 되나? 안 되죠? 그래서 뭐하라 그랬니? EQ-P, EQ-P. 여기다 2배에서 요거 빼래요. EQ. 음, 217? 맞습니다. 되세요? 요 디자인 잘 하셔야 되고, 요 몇 배수 만드는 거 잘 할 수 있죠. 만약에 9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더라? (9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진짜 방법이 없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몰라, 이거 말고도 방법은 있겠지. 숫자를 6개를 꺼내는 거잖아. 그러면 3의 개수를 A, 6의 개수를 B, 9의 개수를 C라고 놓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이 되도록 순서상을 쫙 뽑아놓고 다 섞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9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 구조상 아무리 노가다 문제라고 해도 9를 넣어 놓으면 숫자를 이만큼을 잘라서 줄 거예요. 노가다도 막 엄청 잔인한 노가다는 요새 안 나와. 어쨌든 자, 28번 고 확률 마지막 문제. 요거 풀고 통계는 신나게 풀게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36만 있을 때, 69만 있을 때, 39만 있을 때, 369 다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 수도 있겠어.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P를 X로 2만큼 움직일 거고, 뒷면이 나오면 P를 X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일 거니까 P는 여기만 돌아다녀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면 Q는 안 움직이고, 뒷면이 나오면 Q를 X로 1, Y로 1만큼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Y는 X를 따라 움직일 거야. 뭐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1인곳, 2인곳, 3인곳, 4인곳, 5인곳, 6인곳, 7인곳, 8인곳 이 정도 한번 찍어보고 앞면의 수, 뒷면의 수에 따라서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 거예요. OPQ가 삼각형을 이룰 때 삼각형 OPQ가 직각삼각형일 확률을 하고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일단 OPQ가 삼각형을 이룰 때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도 조건부거든. 맞죠?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가 있나?
앞면만 다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OPQ가 지금 여기서 같이 출발하는 건데 앞면만 12번 다 나와버리면은 P만 쭉 움직여 버리는 거거든. 또 뒷면만 다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OP는 여기에 그대로 위치해 있고 Q만 으윽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아니네. 뒷면은 되네. P가 뒤로 가면 뭐 어때? 이렇게 하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안 틀리겠다, 그지? 어쨌든 분모는 생각을 해놨으니까 이제 분자 확률만 계산을 해보자고. OPQ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모양 한번 떠올려보자. 자, 일단 나는 P가 X축으로 진행하고 Q가 이 Y는 X 따라 진행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점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점이랑 Q점의 X좌표를 맞추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앞면 횟수랑 뒷면 횟수에 따른 P의 X좌표랑 Q의 X좌표 조사를 좀 했어. 근데 앞면이 12번 나오면 안 되니까 앞면 11번에 뒷면 1번, 앞면 10번에 뒷면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P의 X좌표랑 Q의 X좌표를 좀 찾아봤단 말이야. 11번 한 번 나오면 P가 22만큼 갔다가 2만큼 빽치니까 20이고 얘가 X좌표가 1이야. 뒷면 한 번 나오면 Q는 한 번 움직이는 거거든. 이러면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쭉 줄여가지고 84, 75, 66 여기까지 내려봤어요. 7번 나오면 P가 14만큼 갔다가 5번 빽치는 거니까 9. 그 다음에 5번 나오면 뒷면이 Q의 X좌표는 5일 거야. 안 같아지죠? 그 다음에 6번 나오면 P는 12만큼 갔다가 6만큼 빽치는 거고. 이해되고 있니? 얘는 뒷면 6번 나오면 6,6에 있겠지.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조금 조사해보면 이 P의 X좌표는 3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12번 나오면 24니까 이게 21이구나. 그 다음에 Q의 X좌표는 뒷면 횟수가 하나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일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 이해되세요? 이런 직각삼각형도 되겠더라고. Q가 한 절반 정도 진행하고 P가 얘를 2배만큼 지나쳐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원래 이것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점 Q의 X좌표가 점 P의 X좌표의 절반이어야 되거든. 근데 보시면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OPQ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은 앞면 6번, 뒷면 6번이 나와야 되는 거고 총 12번의 시행 중에 6번 도일이 어서 와. 섞어야 되니까 12C6 되시죠? 근데 분모에 이걸 깔아야겠지? OPQ가 삼각형을 이룰 때라 그랬으니까 이걸 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면만 12번 나오는 확률을 뺀 거. 되세요?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해됐니? 이해됐어, 분모? 요게 OPQ가 삼각형을 만들 확률이야. 그래. 아니, 맞나? 이게 계산이 돼? 분자가. C6 쓰자.
자, 갈게요. 6, 5, 30에 90이니까 이렇게 지우고 2는 얘랑 떼고 4095 얘가 7이나 11의 약수가 되나? 11의 약수는 안 되고 4095는 어디서 나왔지? 맞지? 얘가 7로 약분이 되나? 어, 7로 약분이 되네. 답이 분모가 다 저렇게 생겼는데? (300분) 지금 분모가 틀렸거든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순간이 또 있나 봐, 얘들아. 아, 또 있다. 조금 안일했네. 저기 좀 봐봐. 앞면 12번 나오면 안 되고 P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 P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4번, 8번? 이러면은 8칸 갔다가 8칸 돌아오는 거잖아. 자, 분자를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네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 계산이 내가 계산을 피하면 니들도 안 할 것 같으니까 합니다. (12) 콤비네이션 6이 분자니까 자, 30에 3 떼고 90 지우고 4, 2, 8. 그 다음에 4096에서 496 빼면 3600. 그러면 12랑 약분되면 300. 그럼 남는 게 300분의 77이죠. 자, 답 찾아보세요. 3번. 됐니, 얘들아? 이 계산 피하면 안 돼. 당연한 거야. 얘나. 자, 넘기세요. 통계로 갑시다. 자, 93쪽 통계 유형 1번.
자, 2번 해보시죠. 확률 질량 함수의 해석. 자, 조건제시법의 해석을 살짝 공부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오늘 간만에 문장 한번 뜯어볼게. 자, 여기까지 무슨 뜻이에요? px는 x 바까지 무슨 뜻이에요? px는 x가 이 집합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고, 요 바 뒤에 x는 이 x를 설명해 놓은 거야. 그럼 1과 5 사이에 있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이 x는 뭐예요? 1, 2, 3, 4, 5. 그래서 만약 이 문장이 없으면 이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썼을 때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 이거 못하는 고3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고. 아시겠어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만약에 서로 다른 다 수였다면 얘가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근데 지금 3분의 1이랑 9분의 1만 남은 이유는 뭐냐면 숫자들이 중복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다 더하면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얘를 9분의 3으로 적어드리면 9분의 3 몇 개랑 9분의 1 몇 개가 조합돼서 9분의 9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9분의 3 몇 개? 2개. 그 다음에 9분의 1이 3개여야 돼. 근데 문제에서 p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요거 3개 더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최대값을 물어봤잖아요. 9분의 3 2개랑 9분의 1 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 끝내시는 거죠. 하나도 안 어렵죠. 해석 자체가 그냥 빡센 거지. 그래서 풀어보라고 했어요. 됐죠? 자, 3번도 하세요. 3번도 안 어려워요. 통계는 애들아 문장의 해석이 다야.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의 최대 공약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최대 공약수가 1일 확률, 최대 공약수가 3일 확률, 최대 공약수가 5일 확률 구해달라는 거죠. 자, 일단 px는 3이랑 px는 5가 구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주사위에 눈은 6가지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가 3이라는 건 일단 공약수로 3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온 두 수가 일단 3의 배수여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3과 6을 조합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33, 36, 63, 66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얘는 최대 공약수가 6이니까 제끼고 경우의 수가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고 우리가 2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으로 보는 거니까 얘네 둘은 당연히 다른 경우의 수 취급을 해야 되는 거지. 36분의 3. 그 다음에 두 눈이 나왔는데 최대 공약수, 즉 공약수가 5라는 건 둘 다 무의 배수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는 5밖에 없어서 36분의 1이에요. 지금 얘네가 작아서 전공법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게 px는 1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전공법으로 2개 뽑아놨으니까 얘도 전공법으로 갈게. 근데 이제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건 공약수가 1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소수란 얘기지. 아니 소수된다. 서로소란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1이 나왔을 때 서로소가 되는 사건을 만들어 볼게요. 몇 개? 6개. 그 다음에 첫 번째 2가 나왔을 때 서로소가 되는 사건 만들어 볼게. 근데 우리가 원래 이제 조합으로 뽑을 때 이쪽에 큰 숫자만 갖다 놓잖아. 근데 1, 2도 읽고 2, 1도 읽어야 되니까 1부터 쭉 읽읍시다. 2라서 서로소인 거 뭐예요? 홀수들. 맞지? 자, 앞에 3이 나오면 서로소인 거. 1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짝수들. 되세요? 6 들어가면 안 되고 5 되고.
그 다음에 맨 앞에 4 나오면 서로소인 거 1, 2, 3, 4, 5 5 나오면 서로소인 거 1, 2, 3, 4, 5, 6 6 나오면 서로소인 거 1, 2, 3, 6을 1하고 2, 3, 6을 제외한 2, 3, 4, 6을 제외한 5 이렇게 몇 개야? 2개 5개 3개 4개 3개 6개 PX는 1일 확률이 조금 크네. 자, 계산 10 23 계산하면 36분의 27 4분의 3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집에서 PX는 2 PX는 4 PX는 6도 한번 계산해보세요. 하민이 어서 오고. 알겠죠? 오케이. 자, 넘깁시다. 94쪽. 자, 94쪽은 여러분 제가 4번을 시킬 거거든요. 일단 해보세요. 내가 이 expectation이랑 분산 관련식, 이 시그마 관련식은 이게 연산도 돼야 된다고 했죠?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알고 있을 때 x가 ax 플러스 b로 변하면 평균은 어떻게 되고 x가 ax 플러스 b로 변하면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 배웠어요. x가 변신한 모양대로 평균은 변신하는 거고 x가 a 배가 되고 b가 더해졌는데 x가 a 배가 될 때 분산은 a 제곱배가 되고 이 플러스 b가 더해질 때 분산은 안 변하지. 이 개념을 배웠는데 대수적으로는 얘가 서로 풀어지는 느낌이 좀 드셔야 돼서 이 알파벳 2가 마치 분배가 되고 그쵸? 상수의 평균은 그냥 상수, 그 다음에 a는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연산적인 느낌까지 같이 배웠습니다. 얘는요. x에 더해져 있는 상수는 무시하시고 이 a만 제곱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느낌의 이런 대수 연산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갑시다. x-1의 평균이 4라는 건 2x는 그냥 5였단 얘긴데 이걸 이렇게 풀어내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1을 줬잖아. 나는 표준 편차 가지고 안 놀아요. vx-1을 쓸게. 근데 얘는 vx랑 같아. 근데 이게 약간 이 x의 개수 1이 제곱되어서 밖으로 나오고 요 마이너스 1이 제껴지는 느낌이 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연산적인 느낌이 드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구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느낌이 있어야 이런 걸 할 수 있다니까. 자, 여기서 얘를 분산으로 따로 계산해 올 수 있지만 이런 느낌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아니군. 그냥 해야겠다. 자, 1의 기대값은 1이고
EX는 5로 계산해놨고요. EX 제곱은 어디 들어있는 식이냐면 VX에 들어있는 식이죠. 얘가 제평평제니까.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5가 넘어가서 얘는 34가 되는 거야. 어떤 애들은 이 제곱의 평균을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외우는 애들이 있어. 그 정도까지는 오반 것 같고, 얘가 나오면 확률 분포 표가 나왔을 땐 x들 제곱해가지고 따로 평균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분산이랑 평균 정보만 있을 땐 분산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됐죠? 계산 25. 민성이 맞췄니? 잘했어. 다음 5번 됐고 6번 됐습니다. 넘기세요. 자, 7번 됐고요. 자, 8번 하세요. 확률 분포 표를 작성을 하실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문제에서 정해준 x를 보고 또는 내가 x를 정하고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먼저 설정하는 거라 그랬어. 자, 지금 문제에서 앞면이 보이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앞면이 0개일 수 있나? 앞면이 0개일 수 있어요? 동전 다 던졌는데 처음에 뒷면 4개 나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뒷면 4개 나오면 어떻게 된대? 임의로 한 개를 뒤진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앞면의 개수가 0개일 수는 없는 거야. 뭐 굳이 쓴다면 어차피 밑에 확률 0 적을 거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준성아, 이해되고 있니? 이해되고 있어? 왜 앞면 개수가 0개일 수 없는 거야? 준성아. 뒷면 3개 나오고 앞면 하나 나오면은, 잠깐만. 어머! 이야. 지는디? 준성아, 뿌듯하다. 오! 앞면 하나에 뒷면 3개 나오면 이걸 뒤집겠네요. 그쵸? 준성아, 잘했어? 그럼 이렇게 앞면 하나 나올 확률 구해보자. 오케이? 근데 너네 동전 4개 뒤집는 거든 윷놀이든 간에 어쨌든 모든 시행 확률은 다 16분의 1이잖아. 혹시 이렇게 앞면 4개, 앞면 3개, 앞면 2개, 앞면 하나, 그 다음에 뒷면, 이런 애들 확률을 16분의 1에다가 이렇게 14641을 곱하는 느낌 어떠세요? 이런 것도 좀 가져가 보시죠. 그러면 이거 그냥 바로 16분의 1이 4개. 됐어요? 그 다음에 앞면 1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모두 다 뒷면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걸 탁 뒤집어서 앞면으로 만들어 주기로 했잖아. 누굴 뒤집을지는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럼 전체 경우에서 16 깔아놓고 경우의 수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무슨 경우가 있겠어요? 앞면 2개요. 앞면 2개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뒤집는 거잖아. 그럼 여기 6개. 그 다음에 앞면이 2개일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야, 헷갈려. 이씨. 앞면이 보이는 동전의 개수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은 앞면이 2개일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면이 처음에 3개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요 앞면 나온 거 뒤집어서 뒷면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쵸? 요건 4개. 그 다음 얘는 이제 16분의 1이겠지.
왜냐면 앞면이 4개가 다 나와서 이 4개 중에 하나를 탁 뒤집어 버린 이 상황. 그 다음에 앞면이 4개일 수는 없어요. 왜? 앞면 다 나오면 하나 뒤집어야 되니까. 준성 이해했지? 푸셨니? 자기가 잘 구했는지 보려면은 요거 다 더해보면 돼요. 8, 7, 1 하면 딱 16 나오죠. 자, 그래서 2x 구하시면 됩니다. 7, 8, 3, 15, 19. 자, 계산하면 35. 자, 이게 8번이었어. 아, 틀렸네. 그 7, 8, 3. 왜 틀렸냐? 4분의 1. 16분의 7. 4분의 1. 16분의 1. 계산이 틀렸나 본데? 16분의 18이고 약분이 된다 이거지. 15 더하기 3이 19, 10, 와. 15 더하기 3은 18이죠? 약분. 8분의 9, 17. 됐어요? 10분만 쉬고 오셔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 쭉 이어서 해볼게요. 11시 5분까지만 쉽시다. 요 정도 시간이면 푸셨어야 돼요. 자, 2x가 2라 그랬으니까 얘는 2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여긴 a제곱 vx가 24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vx는 제평, 평제니까 6이어서 6 들어가고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야. a가 2면 b는 1이 되고,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가 돼서 b가 9가 되네. 근데 문제에서 이제 b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해 주셔야겠죠. 4 플러스 81입니다. 흔히들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a가 양수인 상황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11번 하세요. 이산 확률 변수고 2y 물어봤으니까 보통 표를 쓸 수 있어요. 표 쓰려면 x에 대한 표니까 이제 최대값 최소값 먼저 찾기로 했지. 지금은 t. 자, 자연수가 5개 있는데 2개 뽑는 상황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10개고요. t는 1일 수가 있고 2일 수가 있고 3일 수가 있고 4일 수가 있어. 두 수의 차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t에 대한 표를 작성은 할 건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y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y 값도 조사를 해볼 거예요. 각각의 t 값에 따른 y 값이 있겠지. 자, 2x제곱 플러스 3 그래프 살짝 그려놓고, 자, 지금 t가 x는 어쩌고란 말이야? 그럼 t가 1일 땐 x는 1, t가 1일 땐 x는 2, t가 3일 때는 x는 3, t가 4일 때는 x는 4,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지금 이 x는 1과 y는 2x제곱 플러스 3의 y좌표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t가 1일 때는 y좌표는 몇이겠어요? 1을 여기다 넣어서 5, 2 넣어서 8, 3, 11, 3 넣어서 9, 18, 21, 4 넣어서 16, 32, 35. 되세요? 이 밑에다가 확률 적을 건데요. 두 수의 차가 1일 경우의 수. 하나, 둘, 셋, 4개란 말이야. 전체 경우의 수는 5C이고, 2인 거, 하나, 둘, 셋, 3인 거, 하나, 둘, 그 다음에 차가 4인 거, 하나. 자, 이런 확률 분포표가 작성이 돼요. 그럼 EY는
10분의 20, 33, 42에 30을. 자, 문제 끝. 자, 계산하시면 되겠고. 되시죠? 그리고 이런 풀이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떠오르진 잘 않을 건데, 지금 결국 y가 뭐냔 말이야. 교점의 y 좌표라며. 그럼 x 값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y는 2x제곱 플러스 3인데 지금 x가 뭐예요? t. 여기다 t를 넣어주면 2t제곱 플러스 3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 그럼 2y라는 것은 2t제곱 플러스 3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되세요? 그럼 2t제곱을 분산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잘 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t제곱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집어넣어서 푸셔도 됩니다. 됐죠? 근데 아마 이런 표는 한 번도 안 그려보셨을 거라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넘기시고요. 여러분 13번을 누구보다 빠르게 풀어보세요. 13번. 일단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건데, 이항분포가 나오면 확률 질량 함수를 자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아주 익숙해져 있으셔야 되고요. 이런 문장도 뭐 얘도 있지만 바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 좀 이해해 봅시다. 얘는 K보다는 얘한테 집중해야 돼. 확률 1이라는 건 뭐야? 전체 확률이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어떤 시행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는 각각의 확률이 다 6분의 1이잖아. 그럼 PX는 6을 물어보면 1이죠. PX는 7을 물어봐도 1입니다. PX는 8을 물어봐도 뭐예요? 당연히 1이야. 맞아? 실수 K의 최소값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X의 최대값. 맞아요? 근데 바이노미얼에서 이 X의 최대값이라는 건 곧 총 시행 횟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n이 6이라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아이고 목이야. 되겠어? 그럼 요건 1이고 이게 6이지. 그 다음에 Q는 분모에 남죠. 그럼 6P 오버 Q는 3. 6P는 3Q, P는 2P는 Q. 근데 PQ는 더해서 1 되는 성질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P가 지금 3분의 1이고 Q가 3분의 2입니다. 얘네 둘이 지금 2배 차이 난다는 얘기니까. 자, 문제 끝. EX는 NP.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항분포는 문장을 읽었을 때 빨리빨리 식으로 변환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확률 질량 함수 쓰는 연습 꼭 좀 하시고. 됐죠? 넘깁시다. 자, 14번은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유형 5번 안 할 거야. 니네 이거 못 그리면 안 돼. 17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자, 유형 6번으로 오세요. 자, 19번 하세요. 19번. 약간 암산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이거 풀면
x가 5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된단 말이지. 1 넘어가고 2로 나눌 거니까. 얘가 이 2차 방정식의 한 실근과 같다 그랬잖아요. 자, 인수분해를 해보면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이라는 실근이 만들어지는데 확률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2분의 1인 거지. 0.5인 거지. 그럼 5보다 작을 확률이 0.5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게 5야. 되고 7보다 작을 확률이랑 A보다 클 확률이 같다라는 건 7보다 작을 확률이랑 A보다 클 확률이 같다라는 건 7과 A의 중간에 평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 A를 더하면 10이 돼야 됩니다. 7과 A를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5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3이에요. 준성이 이해되니? 이렇게 가볍게 하시는 거야. 가볍게. 정규분포 곡선은 여러분 출제가 되면 대칭성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특징인데 그걸 시험에 안 낸다? 좀 그렇지. 자, 다음. 자, 21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얘는 기출을 응용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21번 해보세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t는 t부터 t 플러스 6까지 x가 존재할 확률이라고 했어요. ft가 6에서 최대라고 그랬으니까 6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p 6부터 10인데 이게 최대란 얘기죠. 자, 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건데 5부터 11도 아니고 4부터 10도 아니고 6부터 12가 최대라는 것은, 면적이 최대라는 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t랑 t 플러스 6이 이렇게 대칭성이 있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6이랑 12지.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m을 기준으로 6이랑 12가 대칭을 이루고 있을 때는 면적이 이렇게 생겼는데 면적이 살짝이라도 왼쪽으로 치우치면 넓은 영역이 사라지고 작은 영역이 생깁니다. 영역이 살짝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넓은 영역이 사라지고 작은 영역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은 9야. 지금 이 문제는 이 9를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3을 찾았더니 0.433이래. F3은 P 3부터 9까지겠지. 맞죠? 표준화해 봅시다. 왜냐면 Z표니까요. 얘는 0일 거고 얘는 3 빼기 M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M은 9고 맞아요. 여기까지 되세요? 39 맞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433이래. 근데 지금 보시면 0.433을 나타내는 Z값이 1.5니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1.5 되죠? 그럼 시그마가 4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죠? 앞에 있던 어떤 단원들보다 쉽죠? 정규분포가 훨씬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숙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잘 풀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부터 정규분포의 활용인데 여기 잠깐 냅두시고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안 한 이론 수업 좀 합시다. 어디로 오시냐면 92쪽으로 오시고 이론 노트 꺼내세요.
얘들아, 마지막 단원의 마지막 개념들은 진짜로 이론이 다거든. 자, 얘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서 우리 한 번 더 공부합니다.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관계. 자, 모집단 X에 평균이 M, 분산이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면 크기가 N인 표본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 M,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배 줄어든다. 훨씬 값들이 다양해져요. 산포도가 줄어들어.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실제로 이 표본 평균을 조사해 볼 거고, 우리가 S는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요. 요 X바 밑에 반드시 이 X바를 적으시고요. 얘 이름을 제대로 써놔요.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읽는 애들 정말 많이 봤거든. 자, 이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이 개념이 정확해야 돼, 얘들아. 아시겠죠? 자, them은 요 정도로 정리하시고 theme 밑에 예제를 쓰시는 거예요. 자, 모집단은 간단하게 주머니 안에 1, 2, 3이라는 공이 들어있는 예제로 갈게요. 0, 1, 2로 합시다. 0, 1, 2로. 아니, 1, 2, 3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 모집단의 정보는 (1, 2, 3이고) px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조사해 볼 거야. 표본을 추출할 때는 복원 추출과 순열을 이용해서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9개의 표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표본 평균을 x들을 다 더해서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얘가 1번 표본이니까 제가 1번 표본의 평균을 x바 1이라고 하면 1 더하기 1 나누기 2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x1, x2야. 이게 n이고. 그래서 1이야. 얘는 2번 표본이니까 2번 표본의 평균을 제가 x2바라고 하면요. 계산 암산합시다. 1.5예요. x3바는 2고요. x4바는 1.5고, x5바는 2고, x6바 2.5.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여기까지 되시죠? 자, 지금 조사한 표본의 정보를 바탕으로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를 그려볼게요. 훨씬 값들이 다양해졌죠? 총 표본의 개수는 9개고요. 그죠? 개수들을 다 조사해 보시면 1인 게 하나, 1.5인 게 2개, 2인 게 3개, 2.5인 게 2개, 3인 게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주황색으로 적는 건 안 적으셔도 돼요. 2x 구해보면 3분의 1, 2, 3인데 2x바를 구해보면 9분의 1, 3, 6, 5, 3이어서 얘도 2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건. 아시겠죠? 근데 니들이 평소에 이건 안 해요. 이 조사를 안 한단 말이야. 문제에서 안 시킨다고. 근데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 모평균 추정이랑 안 헷갈려요. 모평균 추정에서 쓰는 X바는 얘야. 알겠지? 이게 아니야. 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속 시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꼭 공부해 보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제가 표본 분산은 하나만 할 건데요. 표본 분산은 이 친구의 편차를 구해요. 1 빼기 2 아니라 1 빼기 1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로 할게. 표본 분산은요. 이 친구의 편차를 구해요. 1 빼기 2 제곱해. 이 친구의 편차를 구해요. 3 빼기 2 제곱해. 그럼 이게 편차 제곱의 합이지? 원래 뭘로 나눠? 2로 나눠야 되죠. 얘는 1로 나눠요. n-1로 나눠. 그치?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S제곱은 x1 x1 어떻게 쓰지? 해서 n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개로 나눠요. 그쵸? 근데 이 설명은 제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앞에서 한번 했어요. n-1로 나누는 이유를 고등수학에서는 뭐라고 배우더라? 모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배우나? 뭐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고. 됐죠? 근데 실제로 이거 계산하는 일은 없으시니까 그냥 주의해야 될 점이라서 제가 알려드린 거고. 자, 이렇게 여러분 x랑 x바, EX, EX바 이 네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제 얘만 조금 이해하고 가자. 지금 얘네들은 분포가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분포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고작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봤을 뿐인데도 훨씬 다양해지고 가운데가 우뚝 솟았어요. 이랬던 확률 분포가 이렇게 변했죠. 맞아요? 자, 정규 분포 곡선도 마찬가지인데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가운데가 우뚝 솟는다고 배웠죠? 맞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분산이 n배 줄어들어.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는 거야. 아주 신기하죠? 크기만큼 분산이 줄어들어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분산은 훨씬 줄어들고 얘가 훨씬 다양해지고 정규분포 곡선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이해되세요? 사실은 얘네 둘이 n배 차이 나게 만들기 위해서 n-1로 나누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답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모 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배워요.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모평균 추정 배워볼게. 얘들아 이거 써야 돼. 귀찮다고 안 쓰지 마시고, 그리고 집에서 자기 손가락으로 꼭 해봐요. 내가 이거 방학 때부터 강조했는데 아마 지금도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준성아, 지금 모집단이 원소가 3개잖아. 여기. 그치? 크기 2짜리 표본 찾았더니 총 9개 나왔잖아. 왜 9개야? (3 곱하기 3이야) 알겠지? 그럼 내가 크기 3짜리 표본 뽑으면 몇 개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개야. 이해 안 되니? 준성아, 정신 차려봐. 중학교 2학년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준성아. 여기 1, 2, 3, 여기 1, 2, 3이니까 9개라고. 그럼 내가 크기 3짜리 표본 뽑으면 이거 27개라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크기를 좀만 키워도 표본 개수가 엄청 많아져. 아시겠죠? 근데 니들이 보통 다루는 건 크기 30짜리니까 진짜 많아, 표본들이. 되셨죠? 자, 이제 조금 중요한 정보들 정리 같이 하고요. 모평균 추정 가볍게 배우고 집에 갑시다. 자, 여기 배워보시면 저번 시간에 안 한 92쪽이야. 모평균의 추정 부분이 있어요. 92쪽 맨 아래에. 쓰세요. 여긴 지워도 되죠. 이제 여러분 얘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n배 줄어드는 이유도 아셨어. 저렇게 다양해지니까. 됐죠? 요거야 루트 씌운 거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모집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돼 있는데, 얘는 모집단위 정규분포는 아니죠? 이거 정규분포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면 이 표본을 뽑아도 얘가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게 되는데 더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게 돼. 산포도가 확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x가 있고 x바가 있으면 x의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랑 x바의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 높이부터 엄청 달라요. 이거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자, 칸이 좀 좁은데 어떻게든 5번을 써봐요. 자, 5번. 전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반은 정규분포 n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는 건 보통 30 이상. 자, 여기까지 쓰셔야 이제 이 개념이 완성이죠. 얘가 정규분포를 안 따라도 크기 한 30짜리 뽑으면 표본에 3에 30 쓴 개고, 알겠어? 얘네들을 다다다다다다다다 찍어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보면 정규분포 곡선에 근사시킬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빨리 쓰시고 모평균 추정은 진짜 가볍게 알려줄게. 이제 진짜 가벼워질 거야. 잘 봐. 다 쓰셨죠? 잘 봐라 얘들아. 이거 거창한 게 아니야. 잘 봐. 준성아 읽어봐. 누가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x-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맞죠? 순서가 읽어봐.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이게 내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위배되지 않게. 자, 두 식은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야. x-4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읽어도 되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읽어도 돼. 알겠지? 자, 읽어볼게요. x-4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알겠죠? 읽어볼게요.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같은 뜻이야? 같은 뜻이야. 이해되시죠? 자, 잘 들으세요.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씨. 알겠어요?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의 일부를 보시면 이렇게 1.96까지 면적이 0.4750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 알겠지?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쓰면 얘랑 같은 뜻이라서 (0.95예요) 괜찮으시죠?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는 0.95야. 근데 g가 뭐야 얘들아? 저거는 어떤 x가 표준화된 결과란 말이야. 맞아? 어떤 x가 표준화된 결과란 말이야. 그럼 얘가 만약 x바라는 표본 평균이 표준화된 결과라면 이 g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되세요? 만약 이 g가 x가 표준화된 결과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지금은 x바를 가지고 노는 거니까 제가 z를 이렇게 쓸 거예요.
준성아 이해되니? 그럼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고 m을 넘겨주면 이렇게 돼. 아니다.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고 x바를 빼주면 이렇게 돼요. 이해되세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부등호 방향을 뒤집어 준 다음에 부등식을 이렇게 뒤집으면 가 돼요. 알겠니? 얘랑 얘는 같은 문장일까 다른 문장일까? 당연히 같은 문장이야. 이거 한 거거든? 얘랑 얘는 같은 문장일까 아닐까? 당연히 같은 문장이에요. 얘랑 얘는 당연히 같은 문장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것도 0.95야. 그럼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여기선 단순히 표준정규분포의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걸 읽는 방법이 바뀌었듯이 얘를 읽는 방법이 바뀌는 거라고. 모평균 X바, 모평균 M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입니다. 이렇게 읽는 방법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평균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입니다. 이렇게 문장만 바뀌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를 모평균을 추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배우시죠. 사실 얘는 새로운 식이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유도해서 풀진 않으니까 저걸 외워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봐. 이제 확률을 우리가 신뢰도라고 불러. 신뢰도라고 불러. 그럼 신뢰도를 높이려면 면적이 넓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1.96 값이 2.58 값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끝이야. 하나만 더 강조하자면 여기 있는 X반은 뭐야 얘들아? 아까 우리 크기 2짜리 9개 쭉 뽑아놓고 X반을 막 조사했죠. 그때 이렇게 밑에 서브 문자를 달았는데 그치? 그 9개 중에 하나가 X바야. 그럼 요 X바는 2X바랑 같아? 운 좋으면 같은데 다를 때도 있어. 얘보다 엄청 작은 값일 때도 있고 얘보다 엄청 큰 값일 때도 있잖아. 맞아요? 그럼 요 X반은 뭐냐면 내가 수많은 표본 중에서 그냥 하나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본 거야. 그럼 운 좋게 이 평균이 모평균 근처에 있는 X바일 수도 있는데 진짜 운 나쁘면 모평균 밖에 있는 저 작은 X바일 수도 있고 모평균보다 엄청 큰 X바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뽑아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면 모평균이 추정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95%, 99%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되시겠어요? 그래,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자 됐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 필기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신뢰 구간의 길이랑요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자, 요 두 개 필기할게요. 자,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두 식을 합쳐서
이렇게 했어요. 그쵸. K는 신뢰도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값이 따라서 보통 1.96 아니면 2.58. 문제에서 좀 쉽게 풀어라 하면 2나 3으로 줄 때도 있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요거 뺀 거야. 근데 항상 적어서 풀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2K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알고 계시면 풀이가 훨씬 빠르고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내가 표준화가 목적이다 할 땐 x-m이라고 쓰시면 되고, 내가 모평균의 추정이 목적이다 하시면 n-x바라고 쓰면 돼. 사실 같은 뜻이지. 근데 절대값 기호를 풀어낼 때 얘가 편할 때가 있고 얘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표준화가 목적이면 이 표현을 쓰시는 거고요. 모평균의 추정이 목적이면 이 표현으로 작성하시면 좋아요. 일단 마지막, n이 충분히 클 땐 모 표준 편차 대신 표본 표준 편차를 써도 된다. 이때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30 이상. 됐죠? 자, 이제 수요일 수업 오실 때까지 나머지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 풀어오시면 되고 이제 다음 주 수토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9월 2일 9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평가원 길출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13번의 앞부분까지 13반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수특,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수원, 수투, 확통. 얘네들 문제가 거의 외워진 수준의 복습이 되어 계실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구물을 쳐도 3등급 이상이 나옵니다. 2등급도 나와요. 알겠니? 아시겠어요? 요새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얘네만 마스터 하셔도 2, 3등급이 나와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그거 다 풀어오시고, 이거 아직도 안 돼 있는 사람 있잖아요. 빨리 하시고요. 요거 다 된 사람은 이거 한 번 더 돌리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요 13번 모음은 마무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됐죠? 끝. 수고했습니다.